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음. 보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화 요약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해당 관련된 서베이 논문 기반으로 대화 요약이 어떤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자리, 그리고 이 요약 모델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를 해볼까? 저희 챗봇에 어떻게 좀 구체화를 해볼까라는 그 아키텍처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화 요약에는 이제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서베이 페이퍼를 읽다 보니까, 저희 그 메디컬 다이얼로그에서는 생성 요약보다는 추출 요약이 조금 더 유용하다는 연구 사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그 주로 메디컬 그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 의사들은 진단을 하기 때문에 메디컬 쪽에서는 추출 요약과 약간의 이제 생성 요약을 결합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는 이제 록지라는 이런 지표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리콜과 이제 프리시전 이 형식으로 각각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F1 스코어 방식으로 이 대화 요약에서는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지에는 이제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리그램이라는 이런 그 문장 내에 실제 정답과 몇 개의 단어가 겹치는지 그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로지N이고, 이제 로지S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주어졌을 때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위치하는 단어쌍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요걸 판단하는 게 로지S입니다. 로지N은 이제 LCS라고 해서 이제 가장 긴 문장, 그 가장 그 이제 그 시퀀스 기법을 사용해서 최장 길이로 매칭되는 이제 문자열을 추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대화 요약이나 이제 문서 요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계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외에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연구 사례에서 봤을 때는 유사도 계산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요약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본 거는 이제 작년에 IJC AI에서 억셉이 된 서베이 페이퍼인데, 서베이온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이고, 요즘 대화 요약에 대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요즘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는 이제 미팅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 그리고 이메일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챗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디컬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과 멀티링구얼 다이얼로그 서머레이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챗봇에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이제 챗 다이얼로그와 이제 메디컬 다이얼로그 서머리제이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선 이 표는 이제 이 대화 요약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 주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팅, 그리고 일반 챗, 그리고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고객 대응 센터 이렇게 주로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밑에 데이터 세트는 이제 뭐 대본이라든가 인터뷰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데이터셋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한 이제 샘성이라는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대화 요약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미팅 요약에 대해서는 이제 코비드-19 이후로는 이제 화상회의가 증가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팀즈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팀즈 같은 경우는 이 대화한 거에 대해서 요약하는 그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백본 모델로 이제 미팅 요약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로 초창기 데이터셋이 주로 공유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화 요약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랙티브 다이얼로그 이해를 위해서 뭐 다이얼로그 디스코스, 그리고 뭐 액트, 그리고 도메인 지식과 같은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이 도메인 터미놀로지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뭐 쿼리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변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요약하는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미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멀티링구얼이나 이제 멀티모달 미팅 이런 다양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신규 분야에 대해서 요약도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 요약에 대해서 그 미팅 요약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더 성능이 좋은지 이런 표시인데요. 우선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 바트 모델을 해도 중간 이상을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보시면 이제 거의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기존에 공유되었던 이제 다이얼로그 LLM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논문이 그 아이디어인데, 이 트랜스포머 계열이 확실히 요약 모델에서는 좀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대화 요약인데요. 이제 온라인 대화 특성상의 이제 이 대화 요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좀 판단을, 이 논문에서는 대화 도중 신규 참여자가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이전 대화의 메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대화 요약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량 데이터셋을 시작으로 이제 대화 요약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이얼로그 인터랙션 모델링 그리고 다이얼로그 파티시판트 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린 논문이지만 이제 그래프 모델링 방식을 사용해서 이 주변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주변 정보를 기반으로 이 대화의 그 메인 아이디어를 좀 이해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피커 어웨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이 발화자가 누구인지, 이 발화자의 그 발화 내용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대화 데이터셋이 많지는 않아서 언슈퍼바이드 다이얼로그 GPT 애노테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키워드 축출, 토픽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리더넌치 디텍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했던 건데, 대화 데이터셋 부족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오그멘테이션 하는지 이 방식도 연구가 활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화 데이터셋이고요. 보시면은 S바트인가? S바트, 그리고 바트, 네, 이 정도 바트 계열이 확실히 이 대화 요약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요약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보다는 좀 더 수월한 게, 그 이유는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받는 사람 누구인지, 그리고 이 대화의 이 이메일의 목적과 그 형태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성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대화는 실시간으로 주고받지만 이제 이메일은 텀을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정확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그래프 기반 이제 클로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익스트랙티브 서머리제이션 연구를 이제 이메일 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하였고, 이제 이메일을 주로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 특정한 그 로직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메일 쓰는 목적, 그리고 이 커미트먼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액션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메일 요약은 유용하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서머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양자간 대화로 되어 있고 이제 고객의 행동 전후에 따라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서머라이제이션은 이제 고객에게 이전 대화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정보여서 이거 관련된 연구도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대화이므로 주로 이제 토픽 모델링 위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이제 그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 제안된 솔루션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는지 이런 형식으로 대화가 끝까지
네, 이 시퀀스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정한 태스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 정보를 트래킹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에이전트랑 이제 커스터머 이제 각각의 대화에 대해서 요약하고 이게 어떤 그 각 발화자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이런 각각의 대화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게 저는 이 챗봇과 이 사용자 간의 이 전체 대화를 요약을 하는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도 그렇고 만약에 환자도 그렇고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주로 환자의 발화를 가지고 요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한번 모델링을 좀 구축을 해봐야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디컬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의사와 환자가 1대1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 DSM-5 기반으로 이런 그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 환자 증상을 구분하는 토픽에 대해서 이제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Q&A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내게션 워드라고 하는 이런 주로 이 환자가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에 있어서 이제 의학 전문 용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이제 해당 단어 위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연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화 요약과는 달리 익스트랙티브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보다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익스트랙티브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 대화 요약 문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조금 크리티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정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신뢰성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도 왜냐면 이제 대화나 이런 뭐 영화나 이런 거에 봤을 때도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를 저희 사람은 동시에 판단을 하고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개념에서 멀티모달을 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 도메인 이것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 멀티 도메인 러닝, 뭐 마이크로 멀티 도메인 러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크로 멀티 도메인 러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뉴스라든가 뭐 논문 이런 제너럴한 그 널리지에 관한 요약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목적이고 그 마이크로는 이제 한 가지 도메인에서 이제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되면 이 미팅에 대한 요약을 이메일로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도메인에서 이제 확장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최근의 연구 트렌드이고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요약 논문을 봤던 거를 이제 좀 카테고리화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특수 목적형 대화 요약, 그리고 이제 저희랑 좀 관련이 높은 정신건강 관련된 논문 2편, 그리고 이제 모델 구조, 이거를 어떻게 요약을 좀 더 잘 할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뭐 주변 인포메이션을 활용한 대화 요약, 그리고 학습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대화가 요약이 잘 되는지, 이런 크게 4가지 구조로 논문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 특수목적형 대화의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담 관련된 그 논문이었고 이제 총 3가지 각각의 모델이 이제 잘 각 그 앙상블이 되어서 실제 대화를 요약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운셀링 컴파운드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어떤 상담을 원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PHQ-9 이제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얘기하는 게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디스커션 페일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이 2가지 정상인지 아니면 좀 심각한 상태인지, 요거를 분류하는 거고, 이제 이 앞에서 생성된 3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썸머리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프라고 해서 이제 Chinese Dialogue Dataset for Depression Diagnosis Oriented Chat 이란 이 작년에
발행된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케이스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한 논문이고, 이건 이제 저희와 똑같이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모델을 구조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디트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실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그 각각의 가상의 역할로 대화를 진행을 하고, 이 대화의 내용을 실제 의사한테 리뷰를 받고,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이 환자를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뭐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문가가 검수된 우울증 진단 데이터셋 구축이고, 그 네 가지 태스크, 이제 답변 생성, 주제 예측, 대화 요약, 그리고 우울증 및 자살 레벨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 유일한 데이터셋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멘탈 헬스에 대한 이제 최초 우울증 진단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랩섬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만약에 1에서 8턴이 있으면은, 만약에 1에서 9턴까지 있으면은 이제 8턴 간의 그 대화를 기반으로 된 요약과 이 실제 9턴 간의 9턴의 실제 발화를 기반으로 이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지속해서 이 최대한 9번째 대화와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앞에 대화를 이해한 걸 기반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키 아이디어로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정균 조금, 학생 요 페이지에서 요 그림이 지난번에 제동 학생이 첫 페이지에서 정균 학생, 제동 학생, 미래 학생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림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뭐 꼭 1에서 8까지 요약이다. 여기서 왜 8로 했는지 요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너무 많고 너무 적은 것보다는 저 8이 왜 나왔는지 저 페이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찾아보면 저희가 요러요러한 논문에서 저 옵티멀 뭐 아무튼 프랙티컬 8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8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왜 8까지 했는지 찾아보고 우리도 정균 학생이 뭐 멀티턴을 고려할 때 8턴 정도를 요약을 하고, 그죠? 제동 학생이 현재 그 9번째의 발화를 강도까지 측정해서 주면 그거의 관계를 저희도 양쪽에서 고려해서 미래 학생에서 리트리버 모델에서 뭐 답변을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제동 학생이랑 그 정균 학생이랑 미래 학생이 같이 그렸던 그 큰 그림, 좀 이따 이제 제동 학생도 다시 보여주실 텐데, 그 그림을 요 화면을 제동 학생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고 미래 학생도 찍으시고 요 페이퍼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멀티턴을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2021년도에 미리 요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는 뭐 우울 장애라던가 저희 도메인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강도 측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도 뭐 1에서 8턴으로 요약한 것과 9번째 현재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구조로 좀 요걸 많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사진 찍으시고 한번 요 페이퍼는 한번 봐주시고 요 그림에서 의미하는 대로 저희도 조금 수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동 학생 사진 찍으셨나요? 네. 네네, 좋습니다. 미리 학생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계속 해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건 이제 뒤에 따로 요약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키텍처 그린 게 있는데, 네,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날리지를 활용한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마인드 갭이라고 하는 이제 컬링 작년에 억셉된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앱젝티브 다이얼로그 요약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시크라는 이제 이 저자들이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외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저자들은 이 대화 속에서 숨겨져 있는 정보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이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코мет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 방식의 그런 데이터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제 5가지 이제 유니크 릴레이션을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전체 대화 요약하는 데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방식은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멀티턴을 먼저 고려를 해서 그 대화 내용 자체로 한번 구성하는 게 먼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아이디어는 추후에 좀 한계가 있을 때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논문이고, 어, 대화를 하면서 뭐 한 가지 주제로만 계속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사람 간의 뭐 친구들이나 일반 대화를 했을 때는 이 토픽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한 논문이고,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활용해서 대화의 내용이 턴별로 계속 진행했을 때 코헤런시, 즉 이게 일치한지, 그리고 이 토픽이 실제 이 계속 턴별로 이제 유지가 되는지, 이 2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앞전과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챗봇에 대해서 그 아키텍처이고, 그래서 제가 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밑에 회색으로 표시된 그쪽 부분이고, 요 모델의 아이디어는 이제 일정 턴수 이후에 뭐 혹은 뭐 세션이 종료되거나 있을 때 이제 사용자와 챗봇 간의 대화가 저장이 될 텐데, 이 저장된 대화를 기반으로 이제 멀티턴 이해 및 새로운 대화 세션 시 이전 대화를 기억해서 이 답변을 생성하는 이런 전체 큰 아이디어란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좀 그려봤습니다. 실제 뭐 이 세션 종류별로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목적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했을 때 이제 멀티턴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전 발화를 저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좀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키텍처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 대화 요약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 개념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챗봇과 이제 사용자 간의 대화를 좀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 앞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 챗봇과의 대화를 전체 요약하는 것보다 이 사용자가 어떤 발화를 하는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우울한 그 문장을 기반으로 실제 그 DSM-5 기준에서 3가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 사용자 턴마다 분류를 해서 요 턴이 실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8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4턴 기준으로 이 대화를 요약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턴을 기준으로 요약을 하고, 이거의 목적은 이 앞에서 얘기한 이제 DSM-5가 분류된 거 기반 플러스로 왜 이 DSM-5 관련된 감정을 느꼈는지, 이거에 대한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이 원인을 아는 거는 이 감정이 디텍된 문장과 계속 그 유사도 비교를 하면서 유사도가 높은 문장에 대해서 위주로 대화를 요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턴별로 대화 요약이 된 걸 기반으로 또 새로운 전체 대화 모델, 요약 모델을 통해서 이 전체 이 한 대화가 끝날 때까지 요약된 문장을 생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생각한 이 대화 요약에 대한 좀 디테일한 플로우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방법론을 요즘 좀 서베이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현은 제가 지난주 대비는 크게 아직 개선된 게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때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감정 강도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방식대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베이스 모델 기반으로 저희 팀원들의 모델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모델 통합을 해서 이제 챗봇의 전체적인 그 기본 모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논문을 작성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완성하면 좋겠지만 뭐 최대한 이 서뮬레이션 모델을 좀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유 드린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대한 이 멀티턴과 이 DSM-5 위주로 된 문장을 생성하도록 네, 그런 모델을 목표로 일단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